안녕하세요.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골치 아픈 이름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하기만 한 세금 신고 제가 가장 쉽고 명쾌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이 종합소득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프리랜서거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월급 말고 다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연말정산이 끝이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이 세금이 도대체 뭐고 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덩어리를요,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각들로 하나씩 잘라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갈 여정의 지도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어떤 소득들이 합쳐지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 겁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장보기장과 경비율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신고 단계랑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무슨 새로운 세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여러 곳에서 번 모든 소득의 연간 결산 보고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요. 흩어져 있던 소득들을 싹 모아서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이 세금의 핵심은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종합.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나의 여러 소득들을 하나로 합쳐서 신고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신고 대상자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하시는 분들도요. 만약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부업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합한다, 합산한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합쳐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6가지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6가지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퇴직금이나 집 팔아서 번 돈은 어디 갔죠? 네, 걔네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소득은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아주 큰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계산법을 알아볼 텐데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건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요리 레시피 같은 거니까요. 세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은요, 내가 번 돈, 즉 총수입 전체에 매겨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사업에 쓴 필요 경비를 빼고 또 부양가족 같은 소득공제를 한 번 더 뺀 최종 금액, 이 과세 표준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결국 절세의 핵심은 이 과세 표준을 합법적으로 얼마나 줄이느냐, 바로 이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표가 바로 우리나라의 누진세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요. 간단해요.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계단처럼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만약 내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전체 금액의 35%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라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세금 액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장부기장과 경비율 방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내가 실제로 쓴 비용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신고하는 장부기장 방식이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줄 거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세요. 그냥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율을 썼다가는 세금이 5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잘 모르고 선택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홈택스 사이트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 경로만 딱딱 짚어드리는 간단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딱 이 5가지 핵심 단계만 기억하세요. 각 단계를 체크포인트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복잡한 메뉴들 사이에서 헤매지 않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신고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3번, 간편장부 선택하고 실제 경비 입력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고 로그아웃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가시죠. 많은 분들이 깜빡해서 손해를 보는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인 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지방소득세 신고. 이거 따로 해야 합니다. 둘째, 환급 받을 분들 계좌번호 꼭 다시 확인하시고요. 셋째, 이미 낸 세금, 그러니까 3.3% 같은 기납부세 공제받는 거 잊지 마세요. 넷째,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나중에 건보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마지막으로 제발 기한 안에 신고해서 아까운 가산세 내지 마세요. 세금 신고, 이거 그냥 귀찮은 숙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 재정을 직접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신 겁니다.